자, 7월 7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오피셜로는 수비빈디가 아스날로 가게 되고 6,500만 유로, 그 전날 오피셜로는 기튼스가 첼시로 갔죠. 4,850만 파운드 플러스 350만 파운드. 아마 이틀치를 조금 주요 소식만 엮어서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뜬 핫한 이슈로는 루이스 디아스거든요. 조문을 가지 않고 틱톡을 찍었다라는 의혹이 세게 발발을 했는데, 이게 좀 감정적으로 많이 격양된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는 게 가시적으로 좋으니까. 일단은 루이스 디아스가 예전에 조타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눈물이 났다. 그의 죽음이 너무너무 큰 슬픔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매체에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좋은 동료였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겼겠지.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두 명을 주목해 보시면 돼요. 배경인 이 두 명. 얘네랑 틱톡을 찍었습니다. 이 날에. 착장이 똑같죠. 모자며 머리며 수염 관리 상태며 사이드로 맨 가방이며 완전 똑같아요. 아마 무릴로 플로우? 이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한 것 같아. 콜롬비아 쪽 유튜버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일부 이를 실드 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영상이 6월 17일 영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장례 기간이 명백하게 맞고, 예전에 조타가 이런 식으로 루이스 디아스의 아버지가 실종되었을 때 셀레브레이션을 해줬던 걸 생각하면은 뭐 또 더욱더 화가 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콜롬비아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게 남미 애들이 기본적으로 콜롬비아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면서 까는 뉘앙스가, 콜롬비아 애들은 맥락 없이 산다, 의리 족도 없고 도덕적으로 결여돼 있다, 뭐 이런 식인데, 루디의 이번 행동이 딱 그런 유류라서, 그래서 남미 애들이 야 봐 봤잖아, 니네 유명인 지금 콜롬비아 출신답게 저렇게 굴고 있잖아, 뭐 이런 반응이라 가지고, 콜롬비아 애들은 아닌데 뭐 왜 콜롬비아를 욕해, 루이스 디아스 저 새끼가 병신인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쟤는 욕한다, 루이스 디아스는 왜 괜히 나라를 욕먹이냐, 병신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욕을 먹는 이유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슬픔을 굳이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 이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날두가 이번에 조문 안 간 것도 그 장례식 현장에 유명인들 왔다고 셀카 막 찍으려고 들이대는 사람들 개 많았대요. 왜냐면 이번에 뭐 반데이크도 갔고 슬롯도 갔고 살라도 갔고 별의별 유명인 다 갔으니까. 핸더슨 갔을 때도 무개념하게 막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찍으려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호날두급 가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곱창 날 거는 기정사실하니까. 그래서 호날두도 뭐 그래서 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도 뭐 그래서 안 갔다고 할 수는 있어요. 전날에 다른 거 할 수 있어, 취미생활 할 수 있는데, 근데 전날에 파티를 즐기는 장면을 SNS에 찍어서 올린다는 거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인으로서 정확히는 팬의 돈을 먹고 사는 팬 기반의 사업 종사자로서 당연히 본인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저거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멍청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쉴드가 불가능한 거야. 그럼 증거가 남아버리잖아. 오늘 뜬 소식 중에서 로마노가 그리고 온스테인이 폭주를 많이 했는데,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요케레스는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연봉인 200만 유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200만 유로라고 한다면 대충 한 30억쯤 되는데, 주급을 약 6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할 의향이 있다 라는 뜻이고, 로마노, 아스날, 요케레스와 5년 계약에 합의했다 라고 하는데, 선수는 최대한 빠른 이적을 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요케레스 to 아스날, Here we go can be very soon. 지난번에 뭐였더라? Here we go is a strong possibility 라고 했던 것처럼 Here we go의 변종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는 Here we go soon, Here we go or 뭐 very soon 이런 것도 can b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Here we go soon이라는 단계도 될 수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제 좀 작작하지. 어쨌든 자, 로마노 첼시 은하네리 상황 문의 계약 문제 생길 시에 참전할 것, 이건 어쨌든 소식인데, 계약이 1년 남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스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약 연장을 봐가면서 이 논란을 완전 싸그라들게 만들었는데, 근데 은하네리는 아직 계약 연장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타겟팅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첼시가 지금 유망주 위주의 정책을 굴리면서 나중에 리셀을 할 염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리셀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장 나은 선수를 남기고 가장 못난 선수들 몇 명을 내보내는 형식이란 말이야, 결국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1군 뎁스랑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동일 포지션이어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애를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나은 매물로 보일 수 있는 은원에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년 동안 뛰는데 당연히 뭐 켄다나 파에즈나 메시뉴보다 훨씬 더 좋은 밸류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홈그라운까지도 가능하고, 심지어 첼시로 넘어오잖아요. 지금 나이에 팀그라운도 먹일 수 있어요. 제 첼시 유스로서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티베깅이긴 한데, 그런 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노리는 게 맞겠다만, 이런 식으로 대단한 사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스날이 내보내진 않을 것 같고, 첼시 입장에서 얘는 무조건 사와야 된다고 보긴 해요. 출전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아스날보다 더 많이 제공할 수가 있는 게, 아스날은 은하네리의 포지션에 웨데고르랑 사카, 혹사를
투자를 많이 나가는 두 선수가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파머 쪽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투는 그렇게까지 아직 출전 시간을 가져갈 만한 상황인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출전 시간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스날보다 더 본인이 잘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로이탄즈가 첼시가 발렌시아와 우고축구 임대 합의 근접이란 소식을 띄웠지만 로마노는 우고축구에 관해서 첼시는 임대 제한 수용하지 않는 중 완전 이적을 원하고 있고 지금 발렌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클럽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얘를 팔라고만 하냐 임대에 보내도 사실 큰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당연히 현금 확보를 위해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현금 확보를 원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나왔거든요. 타임즈 쪽에서 첼시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 UEFA 대회에 새로운 선수를 등록하려면 지난번에 FFP 문제 그것 때문에 선수 매각을 통해 총 6천만 파운드 이상을 UEFA 쪽에다 보내야 돼요. 6천만 파운드 지금 마두에키를 빠르게 팔려고 하는 움직임도 그렇고 우고 축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팔아 제껴서 게다가 축구의메카 같은 경우에도 임대 연장 분위기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매각 이슈 뜨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 생각에는 6천만 파운드를 빠르게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첼시 내부 소식통은 합의안이 구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구단 또한 선수가 뭐 원하지 않는 이상 뭐 매각을 딱히 강요하지도 않고 챔피언스리그 선수 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노 마두에케 아스날 계약은 첼시에서 받던 급여 그대로 받을 것. 첼시에서 받던 5만 파운드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5만 파운드면 9천만 원이거든요. 9천만 원에서 9,250만 원? 그쯤인데 상당히 적게 받네. 5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네. 이걸 그대로 받은 채로 마두에케가 아스날의 비전에 관심이 있는 상태고 아르테타도 이 영입에 관해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구엘 델라인이 첼시는 마두에케에 관해서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은 4천만 파운드를 희망 중. 생각보다 저는 4천만 파운드면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천만 파운드가 초기 관심 비드액 정도면은 이거는 4,500만 파운드까지 받았을 때 상당히 큰 만족을 띨 수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소스가 미구엘 델라인이 이렇게 공신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알 토마스 토트넘의 이제 대장 기자 출신 중 한 명이죠. 쿠두스는 토트넘 행만을 원함. 다른 구단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놀라운 상황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말에 관해서 부메랑을 받는 기분인데 솔직히 토트넘을 원한다는 이유가 아직 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추한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래도 출전 시간하고 그리고 구단 비전이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첼시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네투라고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근데 토트넘은 경쟁 상대가 없기도 하고요. 첼시는 지금 6천만 파운드를 빠르게 마련하는 게 우선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쿠두스를 데려오는 것에 관해서 조금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두스에 대한 간절함이 첼시 쪽에 떨어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게 이번에 에스타방 밀리안이 생각보다 클럽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에스타방 밀리안에 관한 출전 시간 분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쨌든 쿠두스의 입장은 지금까지 토트넘 행만을 원한다고 했고요. 이거는 몬스테인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그때 떴던 소식과 동일하죠. 토트넘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 조건에 문제가 없다. 리알 토마스도 마찬가지로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EX라 그래서 웨스트햄에 1티어 IDK가 있는데 토트넘의 2차 비드는 6천만 파운드를 예상하고 있고 토트넘 외에 쿠두스를 비드한 구단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리버풀이 문의한 적은 있으나 비드까지 간 적은 없고 그리고 첼시 또한 비드는 간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 절차를 밟은 팀이 토트넘밖에 없다 보니까 확실히 쿠두스도 좀 더 토트넘한테 포커스가 됨으로써 토트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메뉴 공격수 이슈가 어제부터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은베모는 아예 소식도 안 뜨고 왓킨스 정도가 잠깐 떴는데 이거는 어제 소식이죠. 온스테인 왓킨스는 메뉴 공격수 옵션 중 하나 접촉 유무는 불확실하지만 빌라는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할 생각이라 놓아줄 의사 자체가 없음 이란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 뭐 메뉴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고 온스테인 덕점 온라인아가 노팅엄과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든 간에 노팅엄이 결국에는 이제 깁스 화이트를 지켰고 그리고 네코 윌리엄스도 4년 재계약을 맺음으로써 구단 내 코어 자원들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온라인아까지 지키게 된다면 노팅엄은 아무래도 선수들과 다 같이 함께 놓아주지 않은 채로 장기 프로젝트를 굴려나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첼시가 잭슨 매각에 적극적이진 않은 듯 하지만 수요는 매우 많다고 합니다. 뭐 PA를 비롯해서 딴 데도 엄청 많은데 첼시는 열려 있긴 하나 뭐 얘를 그렇게 막 파는데 사활을 거는 느낌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뉴캐슬이 주앙 페드로 영입에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리고 이제 뉴캐슬도 주앙 페드로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브라이튼과의 재계약 협상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선수 본인은 줄곧 첼시행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피셜이 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ESPN 브라질 호드리고의 에이전트와 접촉한 클럽은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코 오피셜로 아직까지 뭐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호드리고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고 왜냐면 오스카밥도 있고
사실 제레미 더쿠랑 뭐 사비오 등등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프트윙 보강만 남았거든요. 지금 로만 오피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요케레스는 아스날로 갈 것이고 그리고 수비민디 보강 끝났고 남은 포지션은 이제 왼쪽 윙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코르드, 벤피카, 펠릭스 이정료 일부 지불 의향 있다. 펠릭스 영입을 서두를 것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불이라고 한다면 저게 좀 워딩이 애매한 게 예전에 첼시로 넘어갔을 때 펠릭스의 이정료의 일부를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선임대 후 완전히적 옵션을 통한 지불 의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익탄지, 아릴랄, 블라우비치 영입 서두르고 있다고 하고요. 오시멘 영입을 실패한 이후의 작업인 것 같아요. 아릴랄도 지금 뭐 유명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 그리고 아릴랄 정도라면 블라우비치 주급 6, 7억 가량의 액수를 맞춰줄 수 있는 클럽이라서. 그리고 디나탈레, 유베와 제이든 산초는 새로운 접촉을 할 예정. 구단 선수 합의를 위한 최종 작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나큰 진전이 보이진 않는데 유벤투스가 그래도 산초한테 좀 진심인 것 같아.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니콜로 스키라, 제이든 산초, 유벤투스행 점점 가까워지는 중.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액수에 관해서 합의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은 한 개도 없긴 해.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우와. 그리고 오피셜 무시알라는 발목 탈구 및 종아리뼈 골절로 인해서 지금 부상으로 나와 있고요. 내 생각에는 아마 회복 기간이 6개월 정도가 그나마 걸리지 않을까. 이게 발목 골절이었으면 진짜 이게 관절 쪽에 골절 걸리면은 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인데 근데 그나마 그건 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탈구 및 종아리뼈 골절이면 그래도 선수 생명에 관해서 골절 부위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편이 아닌가. 그나마 저것도 심각하긴 하겠지만 빌트, 바이언 아직 무시알라 대체자 영입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그나브리를 무시알라의 대체로 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브리를 무시알라 자리인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왼쪽 윙 혹은 오른쪽 윙 보조 등을 통한 멀티 포지셔닝의 핵심으로 그나브리를 쓴다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사비 시몬스가 생각보다는 바이언 쪽 레이더망 안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